이재명 정부 드디어 퍼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중국인이 더 먼저 혜택 받는다고요?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기초연금부터 간병비, 주택연금까지 이 모든 제도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도들을 가장 먼저 활용하고 있는 건 조기 정착 외국인, 귀화자들이에요. 한국인이 가장 늦게 챙기는 제도? 참 이상하죠? 가만히 있으면 내 목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설계 분야에서만 30년 수많은 시니어들의 노후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은퇴 전문가예요. 이번 영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노인 복지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을 골라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도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내 미래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겪는 병원비 부담, 간병 파산, 연금 감액 문제, 이 모든 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정년, 계속 오르는 물가 속에서 나도 똑같이 겪게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지금 그 틈을 메우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알면 그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정부는 기다리지 않아요. 제도가 먼저 바뀌고 혜택은 조용히 시작돼요. 그걸 알아채고 움직인 사람만이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8가지 핵심 정책 하나라도 여러분 삶과 연결된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설명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똑같이 세금 내고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먼저 알고 챙기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퍼주는 판이 깔렸어요. 이 기회를 우리 손에 쥐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연금 깎는 시대 끝났어요.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까지 깎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이영자 씨가 한숨 쉬며 한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평생을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실 과연 공정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에게 주는 금액의 20%를 깎아왔어요. 둘이 함께 생활하니까 돈이 덜 든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같이 산다고 정말 돈이 덜 들까요? 난방비, 의료비, 식비, 오히려 두 사람이기에 생활비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약 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3조 원을 들여서라도 감액 제도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노인 빈곤 문제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인다면 이건 제도가 오히려 가난을 부추기는 꼴이에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즉,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 같이 산 배우자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이 억울함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혜택일 수 있어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정책 하나가 바로 여러분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은 그냥 기다린다고 혜택이 오지 않아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챙길 수 있거든요. 준비된 예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정책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내 삶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먼저 알고 행동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열심히 일하면 연금 깎인다고요?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연금이 줄어든다? 이게 말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랬어요. 이 영상 보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일하고 계셨다면 정말 큰 손해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감액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만큼 연금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하려는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한번 수치를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감액을 받는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8만 9천 명에서 13만 7천 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이분들이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액수만 2,429억 원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감액당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이 문제는 조용히 지나쳐 왔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폐지를 적극 추진하려고 해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바로 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활 안정을 돕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연금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 망설였던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챙기면서도 당당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에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요. 이 문제가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해요. 지금 정부가 열어놓은 기회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제도를 완성시킬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준비된 이 제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확실히 기억하고 지켜보셔야 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연금 받는 시대가 와요. 박정숙 씨는 올해 71살이에요. 30년을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나 매일 밤 걱정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박정숙 씨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고요? 평생 살던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 제도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기존 주택연금 제도는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에겐 제한이 많았어요. 기준을 넘어서는 집을 갖고 계시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장벽이 낮아져요. 집값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공공신탁이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등장해요. 공공신탁은 집이나 재산을 국가에 맡기고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는 거죠.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도 더 이상 사기나 재산,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집 팔면 어딜 가나? 실제로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팔고 떠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추억과 사람들의 인연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기듯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와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 꼭 떠나야만 할까요? 정부가 준비한 이 정책을 제대로만 알고 활용한다면 집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저 정보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돼요. 지금도 누군가는 벌써 이 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노후 걱정을 덜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바로 지금 이 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야 할 때예요. 미루면 그만큼 늦어지고 혜택은 멀어져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를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임플란트 4개까지 이제 부담 없이 치료받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 넘는 돈이 든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명숙 씨는 최근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로 교체했는데 보험 적용을 받고도 몇백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겨우 2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치료비를 최대 2개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개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약해지고
결국 서너 개 이상은 교체해야 하는 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어르신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재명 정부는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더 나아가 적용 연령도 조금 더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던 분들도 이제는 보다 부담 없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치아 건강이 단순히 씹는 기능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요. 치아가 좋지 않으면 식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영양 불균형이 따라오게 돼요. 결국 몸 전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어요. 혹시 비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앞으로는 4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다만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켜봐야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예요. 이 정책을 확실히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챙기세요. 남들보다 늦게 알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간병비 부담 이제 혼자 지지 않아도 돼요. 81살의 김영애 씨는 최근 남편의 병원 입원으로 하루 12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내고 있어요. 한 달이면 36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현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국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병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드는 간병비는 한 달이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나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층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부담 확대와 통합, 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핵심은 국가가 간병비 일부를 부담하고 동시에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 간병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 간병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간병 때문에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로 인해 가정 경제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국가가 간병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재택 돌봄을 강화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은 간병비 부담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국가 예산은 편성되었고 제대로 알아서 신청만 하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물론 정책은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국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친다면 결국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 정책을 확실히 기억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요.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은퇴 후 10년, 과연 여러분의 지갑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년은 아직도 60살에 멈춰 있어요.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바로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예요. 현재 정년은 60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평균 기대 수명은 80살을 훌쩍 넘겼어요. 결국 은퇴 이후에도 10년에서 20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노인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의 환경을 돌보거나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들처럼 의미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이 늘어나게 돼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몇 위인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예요. 정년 연장과 공공 일자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사회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현실이 되려면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정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진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정책을 확실히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야 은퇴 이후에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주치의 제도로 건강관리가 편해져요. 병원을 갈 때마다 처방전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동네마다 병원은 많지만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검사, 같은 약을 반복하면서도 내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주치의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고 책임질 의사를 말해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을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실제로 고령층 어르신들은 평균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먹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흔해요. 이로 인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주치의 제도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 기록을 꾸준히 살피며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직접 묻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혹시 병원마다 다른 처방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제 그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 제도 덕분에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로 무장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나 무관심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국가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요. 경로당에서 매일 따뜻한 밥을 드세요. 매일 한 끼 밥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전국 경로당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급식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로당 급식 지원율은 42%에 불과해요. 그나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지원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 현실은 너무나 가혹해요. 하지만 최근 서울 은평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주 5일까지 늘렸고 이용률이 30%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봤어요.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줘요.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를 통해 더 이상 한 끼 식사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을 지키고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지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계신지 말이에요. 밥 한 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누구나 노후에도 건강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의 무관심은 결국 어르신들의 식사 한 끼를 앗아갈 수도 있거든요. 정책이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지켜봐야 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노후에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공약 8가지를 모두 살펴봤어요. 기초연금부터 경로당 급식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변화가 되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함께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정책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어르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계신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정부는 기다리지 않아요. 제도가 먼저 바뀌고 혜택은 조용히 시작돼요. 그걸 알아채고 움직인 사람만이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먼저 알고 행동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금 내고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먼저 알고 챙기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퍼주는 판이 깔렸어요. 이 기회를 우리 손에 쥐기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어르신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으로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